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끝없는 비교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의 화려한 여행사진, 값비싼 차,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친구가 번듯한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토록 비교에 집착하는 걸까요? 비교하는 행동이 단순한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고정관념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오한 심리적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심리적 원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1. 자아평가 욕구.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 가치, 그리고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알려면 피아노를 아예 쳐본 적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천재 피아니스트와 비교하면 나는 형편없다고 느끼겠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상향 비교, 어버드 컴패러선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동기부여하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하향 비교, 다운워드 컴패러선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위안을 얻는 경우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2가지 비교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옆자리 동료가 자신보다 일을 더 빨리 끝내는 것을 보고 나도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욕구입니다. 반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그래도 나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도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향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위안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상향 비교가 지나치면 열등감에 빠지고 하향 비교가 지나치면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아 평가의 욕구는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의 굴레로 이끄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지위 및 소속감 확인 욕구. 남과 나를 비교하는 2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파악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서열을 파악해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그룹, 회사, 동호회, 동창회 등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이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이러한 비교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가방 등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증표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표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특히 동조 심리와 맞물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특정 물건을 사거나 특정 행동을 하면 나도 그래야만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비교를 더욱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삶이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남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우리 내면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종종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3. 불확실성 감소 욕구.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방향인지, 내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불확실성을 줄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그 학생은 이미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진로를 참고합니다. 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대기업에 가는 것이 좋은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안정적인 공무원이 괜찮은 길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남들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와도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정 의견에 동조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자신도 따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이 특정 전공을 선택하거나 특정 직장에 다니거나 특정 취미를 가지면 그것이 보편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나의 삶과 다릅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삶의 궤적이 반드시 나에게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의 적성과 가치관을 무시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욕구는 비교의 원인이 되지만 결국에는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네 번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중 하나로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존경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잣대로 삼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최신 스마트폰, 해외여행, 명품 가방 등을 소유함으로써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과시 소비로 이어지는데 이는 물건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타인의 부러움을 사려는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와, 정말 멋있다라는 감탄을 통해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정이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나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살게 되고 잠시라도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많이 달리지 않으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사진을 올리면 괜한 질투심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정과 존경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형성되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이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불안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완벽주의 성향 및 부족감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완벽주의 성향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과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흠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잘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은 완벽주의자들에게 끝없는 자기 비난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종종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고 실패는 사회적 지위 상실, 비난, 그리고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나아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그는 다른 부모들을 관찰합니다. 다른 부모들이 자녀에게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면 나도 사줘야 하나? 다른 부모가 자녀를 유명 학원에 보내면 나도 보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처럼 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완벽주의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심리적 원인이며 이는 우리를 끝없는 불행의 굴레로 몰아넣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5가지 이유를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아평가 욕구, 사회적 지위 및 소속감 확인 욕구, 불확실성 감소 욕구,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완벽주의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심리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교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벤치마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